필요할 때 듣는 독서, 필독서, 어른들을 위한 필독서, 어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솔입니다. 드디어 2020년도가 밝았네요. 지금 한참 지난해 반성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울 시기죠.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읽었던 폭풍의 언덕을 접하면서 사소한 감정에 집착해서 나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그런 모습들을 2020년도에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이런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말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쓸데없는 감정에 튀지 말자, 그리고 또 쓸데없는 물건에도 치여 살지 말자, 이런 계획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이었습니다. 수입은 변하지 않는데 과소비로 인해서 언제나 고통받는 나에게 200년 전의 사람이 정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 서점에 나가면은 자기계발서 많잖아요. 속속들이 이제 코칭을 잘 해주고 잘 받을 수 있는 책이기는 한데, 이 월드는 그에 못지않은 일침과 사색과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홈쇼핑 보면서 10분 안에 또 쓸데없는 물건, 있는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미국 사람이고요. 1817년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콩코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월든이라는 호숫가에서 2년 2개월 동안 자급자족하면서 그 생활을 에세이로 쓴 거죠. 근데 이 에세이에는 사색, 관찰, 철학,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자, 16살 때 하버드대에 입학을 했다고 하니까 일종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죠. 학교를 졸업하고 형이랑 학교도 조그맣게 세우기는 했었는데 형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뒤로 특별한 직업을 갖지는 않았대요. 그러고 있다가 월든 호숫가에 가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노동하되 노동의 노예는 되지 말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생각하자. 뒷부분에 가면 고독이라는 단락이 있거든요. 또 일부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자연에 대한 예찬과 문명 생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 있는 책,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몹시도 상쾌한 저녁이다. 이런 때는 온몸이 하나의 감각기관이 되어 모든 땅구멍으로 기쁨을 들이마신다.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이상하리만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날씨는 다소 싸늘한 데다 구름이 끼고 바람까지 불지만 셔츠만 입은 채 돌이 많은 호숫가를 거닐어 본다. 특별히 내 시선을 끄는 것은 없으나 모든 자연 현상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바람에 나부끼는 오리나무와 백양나무 잎들에 대한 친화감 때문에 거의 숨이 막힐 것만 같다. 호수나 내 마음이나 잔물결만 일 뿐 거칠어지지는 않는다. 저녁 바람에 일어나는 이 잔물결들은 거울 같은 수면만큼이나 폭풍우와는 거리가 멀다. 이제 사방에 어둠이 깔렸다. 그러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불면서 숲을 휘저어 놓고 물결은 계속 부딪혀온다. 어떤 생물들은 자신의 노랫소리로 다른 생물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려고 한다. 완벽한 휴식은 결코 없다. 야성에 가까운 동물들은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제부터 먹이를 찾아 나선다.
여우와 스컹크와 산토끼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들과 숲을 돌아다닌다. 그들은 자연의 야경꾼이며 활기찬 생명의 나날을 이어주는 고리이기도 하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방문객들이 들렀다가 명함을 남겨놓고 간 것을 발견한다. 그 명함이란 한 다발의 꽃일 수도 있고 상록수 가지들을 화환처럼 엮은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노란 호두나무 잎이나 그 나무 조각에다 연필로 이름을 써놓은 것일 수도 있다. 어쩌다가 숲에 오는 사람들이 도중에 나뭇가지 같은 것을 꺾고 만지작거리며 와서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남겨놓고 가기도 한다.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고리 모양으로 엮은 다음 그것을 내 탁자 위에 놓고 간 사람도 있었다. 나는 내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를 나뭇가지가 휘거나 풀잎이 구겨진 모양이나 구두 자국을 보고 틀림없이 알아맞힐 수 있었다. 또 꽃 한 송이를 떨구어 놓고 간 모습이나 풀 한 묶음을 뽑아서 던져놓고 간 사소한 흔적들을 보고서 또는 시가나 파이프 담배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을 맡고서도 그 사람의 성별과 연령과 교양 정도를 대략은 맞출 수 있었다. 심지어 나는 300m나 떨어진 큰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그의 파이프 담배 냄새로 알아맞힌 경우도 몇 번 있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나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져 있는 이 광활한 영역을, 이 몇 제곱마일이나 되는 인적 드문 숲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도 1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는 한 내 집 주위의 반마일 이내에는 사람 사는 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숲으로 경계 지어져 있는 지평선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철로가 호수 옆 한쪽 옆을 지나는 것이 보이고 다른 편으로는 숲속의 길을 따라 서 있는 울타리의 모습 또한 멀리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은 대초원만큼이나 적적하다. 여기는 뉴 잉글랜드이면서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기분이 든다. 말하자면 나는 혼자만의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만의 작은 세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밤에는 길손이 내 집 옆을 지나거나 문을 두드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치 내가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거나 마지막 인간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봄에는 메기를 낚으러 밤낚시를 오는 마을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둠을 미끼로 자신의 마음의 호수에서 더 많은 고기를 낚았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빈 바구니를 들고 곧 물러났으며 세계를 어둠과 나에게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어둠을 꽤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녀들은 다 잡혀서 교수형을 당했고 기독교와 양초가 널리 보급되었는데도 말이다. 나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가장 감미롭고 다정한 교제, 가장 순수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는 자연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가련하게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극도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감각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담한 우울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의 귀에는 어떤 폭풍우도 바람의 신의 음악으로 들릴 뿐이다. 소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속된 슬픔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계절을 벗삼아 그 우정을 즐기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삶을 짐스러운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 콩밭을 적시면서 한편으로 나를 집에 머물도록 하는 저 보슬비는 지루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 비 때문에 콩밭을 매지 못하지만 비는 밥 매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가 계속되어 땅속의 종자들이 썩고 낮은 지대에서 감자 농사를 망치더라도 높은 지대의 풀에게는 좋을 것이며 풀에게 좋다면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때때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그들에 비해 불에 넘치게 신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면허증과 보증서를 신들로부터 받았으며 신들에 의해 각별한 지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나는 스스로를 추워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신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고독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축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꼭 한 번, 내가 숲에 온 지 몇 주 되지 않아서였는데 그때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명랑하고 건전한 생활의 필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약 1시간쯤 빠져들었다. 혼자 있는 것이 언짢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내 기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식했으며 이 기분에서 곧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조용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빛 속에 또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너무나도 감미롭고 자애로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적인 감정이었다. 이웃에 사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던 모든 이점이 대단치 않은 것임을 느꼈고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솔잎 하나하나가 친화감으로 부풀어 올라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장소에서도 나와 친근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분명히 느꼈다. 내가 보낸 가장 즐거운 시간들 가운데 봄이나 가을에 비바람이 오랫동안 몰아치던 때를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 나는 오전은 물론 오후에도 집안에 틀어박혀 쉴 새 없이 부는 바람소리와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이런 때는 이른 황혼이 긴 밤을 맞아들여 많은 사념들이 뿌리를 받고 그 나래를 펼칠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저 북동 태풍들이 마을의 집들을 엄습하여 하녀들이 빗자루와 물통을 들고 문간에 서서 집안이 물에 잠길 것을 막으려 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작은 집의 문을 닫고 그 뒤에 앉아 비바람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았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한다. 그곳에선 무척 외롭겠군요.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밤 같은 때에는 이웃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책이 단락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중간에 읽어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발췌해서 읽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잘 정리하시고 내일도 한번 살아내 봅시다.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또
만나요.